반갑습니다. 저는 이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소개 너무 멋지게 해주셨는데, 조직문화 만들지 말고 만들어지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거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나오기 전에 이 사회자께서 이 제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때 너무 완벽하게 해주시죠. 그죠? 저도 생각지 않았던 얘기를 해주시는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사실 이 제목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HR원에 기획하시는 분들이 정말로요, 저랑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목 참 멋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 이 제목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진짜 맞는 얘기인데, 그쵸? 정말 맞는 얘기인데, 나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잘 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제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론적으로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조직문화공작소라는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맨날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보고서 덩어리잖아요. 그쵸? 그 보고서 덩어리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거 유사한, 저희 표현으로 Facilitating Emergency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조직문화 활동, 모든 과제, 전략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계획해서 실행해서 뭘 의도적으로 바꿔나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떤 좋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어떤 도구를 제공하는 거다. 기회를 제공,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고서에 날마다 저희도 쓰거든요. 맨날 쓰는데, 저도 막상 일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계약을 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쵸? 계약을 하고 고객사 일을 하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없으면, 그죠? 다음에 바로 잘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것들을 뭔가 만들어내야 되고, 또 보통 프로젝트가 2달, 3달 이런 기준으로 진행이 되면, 2달 후에 뭔가 이렇게 잔뜩 이렇게 안겨줘야 또 뭔가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론적으로는 늘 날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꾸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정말 너무 당연한 건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관계없이 제목은 그냥 살려야 되겠다. 제목만으로 얘기는 끝났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괜찮죠, 제목,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강의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 HR-ON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에어-온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은데 HR-ON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빨리 검색을 잠깐 해보니까 이야기하는 시간도 굉장히 짧고, 이렇게 자리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원하는 얘기를 편하게 하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더라고요. 카메라 막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잠깐 한 게, 오늘 이야기는 무조건 센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먹히지 않겠습니까? 시간 짧은데. 그래서, 뭔가 센 거, 뭐 얘기하지? 조직문화 센 거 없나? 막 고민했어요. 그래서, 좀 요즘에 좀 새롭게 좀 들어오고 있는 조직문화 이론이나, 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게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거? 요런 얘기 막 폭탄 날리시 막 던지고. 그럼 굉장히 멋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해 본 게, 세상 봐라. 주변 세상을 봐라. 니네 조직문화 이따위로 하면 회사 다 망해. 이런 얘기. 그거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엄청 세죠? 그런 얘기 막 팍팍 날리려고 제가 마음속에 딱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임팩트 잘 줘야 되잖아요, 오늘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목을 다시 보면 제가 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내가 또 이런 얘기만 하면, 또 똑같은 짓인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들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오늘의 첫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정말 멋진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시작을 제가 막 센 얘기 막 폭탄 날리다가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처음에 이 단어처럼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여러분 다 아시고, 저도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가지고 잘 알고 있지만 실제 할 때는 좀 잘 안 되는 그런 조직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제가 조금 걱정은 됐어요. 이 얘기 하려고 결심은 했는데 제가 좋은 마음 가진 거잖아요. 그쵸? 조금 걱정되는 게, 이거 첫 시간인데 듣다가 이거 뻔한 얘기 이렇게 다들 왜 하지? 그래서 나가시면 제가 누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방법을 하나 찾은 게 있습니다. 방법을 뭘 찾았냐면, 제가 이 내용이 좀 이렇게 너무 뻔하고 흔한 얘기잖아요. 그죠?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얘기 할 거거든요. 괜찮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할 건데, 여러분들이 좀 내용이 시시하면 뭐가 좋으면 됩니까? 사례도 내용이니까. 사례도 없어요. 오늘 사례 같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사람들이 안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저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잡지? 제가 한 방법 하나 생각했어요.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선물, 그것도. 괜찮죠? 확실하죠? 요거. 제가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진짜 진짜예요. 이거 제 돈이고 절대 주최 측에서 준비한 돈 아닙니다. 저 뒤에 제 가방에 있는데 거기서 제가 꺼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꺼냈는데 요 돈을 여러분 딱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조그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 시작에 그 이야기에서 가장 멋진 답을 저한테 들려주시는 분에게 요거 그냥 드립니다. 이 분위기 뭐예요, 이게 지금? 자꾸 있는 집에서 왔나봐요. 이 10,000원인데? 참, 진짜.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제가 이 돈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상상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상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이 상상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한 6시 반쯤 해가 막 뜨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혼자 조용히 산책을 나가, 주말 아침 정도 생각하죠. 혼자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산책을 나갔는데, 저게 딱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워야죠. 여기 분위기가 말 잘못하면 막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여기 광화문이라 그런가요? 이게? 어쨌든 뭐 그런 분위기네요. 우리가 돈 안 주우면 이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다 주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 조금만 더 나가서 상상 하나만 더 붙여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5살 정도 된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5살 정도 된 아들이 있고 이 아들하고 같이 아침에 산책을 나간 겁니다. 주말 아침에.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돈이 떨어져 있어요. 봤습니다. 봤는데 여러분 HR 뭐 조직문화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왜 이 직업 정치 절대 못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아닌가요? 집에서는 전혀 주말엔 직업 이런 거 생각 안 하나요? 그래서 딱 그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길에서 돈을 우연히 발견하는 게 흔한 일 아니죠. 그래서 정말 일생에 한 번 올까 하면 엄청난 기회거든요. 지금 웃으시는 분 돈 주워 보셨어요? 안 주워 봤잖아요. 그죠? 주워 보셨습니까? 가끔 그 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 아들에게 뭐 어떤 사회를 올바르게 살아간다라는 거, 뭐 정의가 또는 뭐 정직, 뭐 무슨 단어가 중요하진 않지만 뭔가 그런 것들을 아빠로서 아이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욕구가 팍 생긴 거예요. 돈을 보자마자. 참 이상한 아빠죠. 그죠?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빠가 됐다고 상상을 해보시고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주워서 돈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돈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좋습니다. 또 가겠습니다. 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주워서 부르이또끼에 갖다 준다. 동네에 막 부르이 떴는데 이렇게 몰고 항상 하나 봐요. 12월에는 있으니까 할까요? 좋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애한테 주셔야 된다. 기회는 잡는 거다. 기회를 어리버리 고민해 놓치면 큰일 나다. 이런 인생의 법칙을. 좋습니다. 또 가겠습니다.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에게 정직이라는 거, 뭐 아니면 뭐 인생을 올바로 산다는 게 어떤 거,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 한번 가르쳐 주고 싶은 기회가, 네. 아이한테 10,000원을 줄게 한다면. 아이한테 네가 주서라. 아빠는 좀 창피하니까. 네. 메모를 이제 남겨봐라. 누군가 어차피 집어할 거니까. 네. 메모를 한번 남겨놔. 메모를 한번 남겨봐라, 거기다가. 그래서 만약 연락이 진짜로 오면은 그때는 네가 그 사람한테 찾아주고 그중에서 어떤 표정을 봤으면 좋겠다. 아버님 굉장히 기회주의적이에요. 그죠?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죠? 행동은 하되, 연락 안 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돈은 어차피 갖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아이는 아빠가 저 절대 몰라. 좋은 방법이었어. 또. 네? 경찰서 갔다 오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도 한다. 물어보고. 방법이 중요하네요. 그죠? 이게 진짜 문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분 이야기 살짝 나오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특히 조금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을 위주로 더 많이 그렇겠지만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지금 뭐 잠깐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 갖다 준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소 경찰서에 갖다 줍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뭐 그 주소를 경찰서에 갖다 준다면 경찰서에 이 10,000원을 가져다 주면 이 10,000원이 주인을 찾아갈까요? 절대 안 찾아가죠. 그죠? 안 찾아가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제 상상을 했지만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돈을 주셔서 경찰서에 갖다 주는 행동을 할 확률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주시면 경찰서에 갖다 주는 건 올바른 행동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쵸?
아이가 아까 자기가 하면 그렇고 뭐 쓰면 안 되고 정직이 아니고 경찰서 정직이다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습니까? 내가 믿지도 않고요. 내가 행동하지도 않을 건데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을까요? 그죠. 그렇게 교육받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줬을까요? 여기 참 궁금해, 항상. 그죠. 그게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TV에서 누굴지 모르지만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조직의 가치나 문화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구성원들 주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객관화시키거나 외형화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인 거죠. 그죠?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직의 가치와 문화라는 건 교육, 트레이닝 인 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큰일 났죠. 오늘 HR팀에서 지금 다 집에 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단지 그 조직의 가치가 구성원 사이에 형성될 수 있도록 어떤 상호 관계적 활동을 일으켜주는 것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거 같죠? 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문화라는 건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게 장을 열어주고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직 돈 주인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돈 얘기 좀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돈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돈 얘기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이 돈을 줍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줍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 돈을 여러분 줍는 이유는 뭡니까? 왜 줍습니까? 돈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이 가치가 있죠. 10,0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돈을 내가 안 주면, 아까 앞에 분이 한 분이 비슷하게 얘기하셨는데, 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내가 안 주면 엄한 놈이 주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00원 따위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쵸? 아까 제가 10,000원 보니까 에이 뭐 이러셨죠? 10,000원 따위에 흔들리지 않아서 10,000원을 주겠다고 막 뭐 이렇게 나의 가치 뭐 나의 올바 이런 고민 안 해요. 이런 거. 그쵸? 근데 내가 이 돈을 안 줬으면 나는 이 돈 줬으면 뭐 합니까? 아까 말씀 불우유도 도울 수 있고. 그쵸? 그리고 뭐 이렇게 따뜻한 국밥을 한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좋은 데 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 좋은 데 쓸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든 타인을 위해서든. 근데 내가 이 돈을 안 줬으면 엄한 놈이. 그죠? 그 불량 청소년들 주워가지고 본드 사서 물고 술 마시고 사고 치고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주는 거예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좀 정리를 하면 내가 이 돈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돈이 엄청난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물론 가치는 있죠. 쓸 수 있으니까. 여기보다는 내가 안 주시면 딴 놈이 주워갈 거다. 이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정도 10,000원에 흔들리는 정도 수준이 아니지만 나를 제외한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을 주워갈 것이다. 라는 가정이 깔려서 주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만일에 나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돈을 탐내지 않을 거고 남의 거니까 그리고 이 돈이 주인을 찾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가 그렇다. 나는 당연히 그렇고 타인도 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냥 그 자리에 두죠.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실험을 독일에서 꽤 오래전에 한번 했다 그래요. 방송사에서 이제 몰래카메라 같은 실험을 했었는데, 아빠랑 아이랑, 어린아이랑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20유로 정도를 떨어져 놓고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다 그래요. 찍었더니, 한 80% 정도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갔냐면, 아이 시킵니다. 직접 안 합니다. 저희랑 똑같아요. 우리도 수준이 비싼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하셨냐면, 그 돈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돌을 주워다가 돈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지나가 버렸답니다. 그죠? 사실은 이게 문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는 이렇다고 믿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고 내 동료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도 이렇다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단의 가정, 이게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 그래프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에드가 샤인의 그 조직 문화에 대한 기본. 정말 짜증나 막 그러지 않으십니까? 제가 1학년 때 본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 그런데 사실 요거 이제 문화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아주 리뷰하면 맨 위에 보이는 게 이제 우리 보여지는 것들,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들, 우리가 그냥 흔히 가볍게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맨 위에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가치에 대한, 우리 미션이다, 핵심 가치다, 뭐 경영 철학이다 등등등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두 번째로 보고 맨 아래에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지지 않는 숨겨진 가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에드가 샤인이 어떻게 표현하냐,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 이렇게 써 있는데 샤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과 그 어떤 조직에 나타나는 어떤 프로세스나 일하는 방식이나 어떤 물건들이나 그들의 어떤 일의 스타일이나 형태들은 기본적으로 이 밑에 있는 이 가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가정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가정, 지금 우리 돈 주는 거랑 같은 얘기죠. 그죠? 그런 가정에서 어떤 가정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보여지는 게 다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드가 샤인이 이제 조직 문화 정의할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결국은 특정 집단이 따라라라 해서
결국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믿음, 모두가 다 같이 갖고 있는 집단 가정이 조직 문화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의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럼 이건 뭐죠? 중간에는 가치, 그죠? 핵심 가치, 뭐 미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가정이 행동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거 왜 있는 거죠? 그죠? 사실은 이거는 가정이 사실 우리 문화의 가장 큰 부분이고 그게 보여지는 게 행동이고 보여지는 게 인공물인데 사실은 가정이라는 건 아까 우리 돈 주는 얘기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고 표현하기 애매하니까 그것들을 그러니까 형식화시켜는 아까 이론에서도 형식화 될 수 없다고 했지만 소통하기 위해서 형식화시키는 정도가 사실은 이 가운데 여기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표현이 이스파우스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 뭐 공유 가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표출하는 가치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사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는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가정이 진짜 문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가정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더 그러니까 같이 상상하는 얘기를 한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정 중에 하나인데 우리 다 같이 상상하는 겁니다. 또 다 같이 아까 상상 같이 하셨죠? 네, 우리 같이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상이냐면 이렇게 생긴 별장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이렇게 뭐 공부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우리 다 같이 놀러 가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스를 한 몇 대를 빌려갖고 다 같이 여기에 놀러를 갔습니다. 여기 들어갔는데 사실은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서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런 거야? 실제로 그러네요. 가정할 필요 없네요.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갔는데 어떤 이유에선가 여기를 오늘 밤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하루를 이 외딴 별장에서 보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상상하고 계시죠? 그죠? 다 상상하고 계시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가,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생겼냐면 우리들 사이에 우리 이 멤버들 중에 한 사람이 연쇄살인마다. 그리고 오늘이 12번째 사고를 치는 날이다. 이런 얘기가 더 들었어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이유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유를 모르는 경우 더 많고요. 자, 어쨌든 그런 믿음이 여기 전체적으로 막 생겼어요. 오늘 밤 우리는 어떻게 보낼까요?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오늘 밤. 다 같이 모였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보내요? 모여서 뭐 하고 어떻게 보낼까요? 그날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쵸. 가정이 네. 이루어지지가 않은. 그쵸. 네. 화장실 갈 때도 그렇죠. 막 그럴 거 혼자 가면 제일 먼저 죽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잘 것 같고, 그죠? 굉장히 힘든 시간을 하룻밤을 보낼 것 같아요.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중에는 연쇄살인마따위는 있지도 않고 다 어떻습니까? HR하고 조직문화하고 막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동료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돌아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머어머 어제 너무 재밌다 얘 이러면서 막 농담하고 막 좋아할까요? 정말 짜증나고 다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집 집에 갈 것 같습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다른 가정입니다. 우리 이날 들어왔습니다. 다 같이 왔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이것도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선가 여기 안에는 수백 원대의 자산가가 있습니다. 지금 웃으시면 혹시? 수백 원 자산가가 있는데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네?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기가 막히죠? 자, 이날 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뭐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낼까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배려하고 신경 쓰 좀 더 친해지려고 서로 뭐랄까 서로 알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뭐 개투노 한다 그러죠. 이렇게 막 서로 친해지려고 하고 즐거운 시간 막 보낼 거예요. 잠은 똑같이 못 잘 것 같아요. 똑같이 못 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딱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안에는 수백억대 자산가는 고사하고 통장에 1,000만 원 잔고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요. 분위기 싸한 거 보니까 1,000만 원 넘게 갖고 있나 봐요. 분위기가. 현금 1,000만 원 이상? 여기 진짜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통장에 1,000만 원도 없어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통장에 있으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만난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자, 버스에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버스에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어제 정말 짜증났어. 사기당한 느낌이야. 이런 느낌으로 갈까요? 아니죠. 즐겁게 얘기하면서 재밌었다고 하면서 집에 갈 것 같고 다음에 또 보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서 팩트는 뭐였습니까? 사실은 뭐였어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분들 그대로고 이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전체가 같이
동의하는 작은 것들이었지만 한두 가지였지만 어떻게 가정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행동도 달라지고 사실은 이게 팩트가 되기도 하죠.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사실 문화는 이런 가정들의 정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다시 돌아오면 보여드릴 때보다 미안하네요. 제가 교과서 자꾸 펴놓으니까 제가 참고로 요 교과서 좀 새로 하나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나올 겁니다. 내년 말쯤. 자, 이렇게 사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화를 접근할 때 위의 행동이나 보여지는 것들, 형식적인 것들을 건드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접근하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간다 그러면 핵심 가치부터 출발해서 뭐 행동을 바꿔간다 뭐 이런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충 뭐 이런 접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진짜 필요한 문화적 접근이라는 건 그게 뭐가 됐던 교육이 됐던 행사가 됐던 뭐 과제의 기획이 됐던 프로세스를 바꿔나가는 작업이 됐던 그 작업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가이드하기 위한 작업부터 먼저 시작이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서 행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적 접근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문화를 만든다 그리고 문화가 만들어지게 한다라는 개념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문화가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문화가 보여주는 행동이다. 그럼 우리 그 행동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그쵸? 뭐 돈을 주든 그 행동 원하는 행동은 돈을 주든 돈을 뺐든 그쵸? 혼을 내던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뭐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꾸면 사람 행동들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데 문화는 근본적으로 전체 갖고 있는 집단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만든다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어떤 걸 기획해서 체계적으로 조직 안에 주입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조직 개발 용어로 플래닝 체인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방법으로는 실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 아닌 거죠. 단기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행동 한두 가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불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행동들이 그런 가정들이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그 장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자주 부딪히고 자주 어떤 경험들을 이끌어내면서 그 안에 자연스럽게 어떤 새로운 가정이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가정은 그죠 순식간에 또 좀 있다가 없어질 거고 단계를 사라질 거고 어떤 것들은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하는 걸 변해가겠죠. 그런 게 문화를 만들어갈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여러분들이 워크숍을 하시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든 아니면 1년, 2년, 3년에 조직문화 로드맵을 짜던 같은 관점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내려면 그러니까 우리 집단의 어떤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별한 가정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장을 제공한다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일상 안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상호작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상 안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조직 문화나 어떤 가정이 만들어지는 방법이라는 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몸 좋아져야 되겠다, 건강에 대해서 운동하러 가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하러 가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2박 3일로 날짜를 잡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이런 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트레이너한테 막 하드 트레이닝 받고 그죠? 그 다음날 트레이닝 하면서 하드 트레이닝 받은 거에서 논의하고 또 다시 트레이닝 하고 집에 옵니다. 이러면 건강해지나요? 1년에 한 번? 그쵸? 사실은 건강해지는 게 어떨 때 재수 없으면 막 아파져요, 몸이. 그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10분, 20분이라도 꾸준히 뭔가 푸시업이라도 하고, 그죠? 꾸준하게 좀 좋은 음식 먹으려고 자꾸 신경 쓰고, 하루는 나쁜 음식, 하루는 좀 좋은 거 먹으려고 신경 쓰고, 이런 활동들이 몸을 건강하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안에 어떤 특정 가정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특별한 행사, 또 특별한 워크샵, 이런 것들이 물론 자극은 될 겁니다. 물론 도움이 되고 계기를 만들어주는 건 되겠지만, 중요한 건 날마다의 작은 것들이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럼 우리는 조직문화 행사를 기획해야 되고 조직문화 교육을 만들어야 되고 조직문화 워크숍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거기까지인데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워크숍 안에서 뭘 할 거냐가 아니라 이 워크숍과 다음 워크숍 사이에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대화를 할까? 이런 고민에서 요번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을 만들어가면 그 안에 일상의 작용에 저희가 조금은 도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문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집단의 가정이고, 그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 일어나는 주고받는 이야기, 주고받는 일들, 새로운 부딪히고 일하는 일상 속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좋은 가정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게 조직 문화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정들이 좋은 가정이고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될까요? 기업에서. 굉장히 갑자기 생각했는데요. 그죠? 제가. 그죠? 사실 이거는 답은 없습니다. 그죠? 회사마다 다 다르고, 우리 조직마다 다르고, 하는 사람들의 직업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를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가 가장 에너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전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두리뭉실한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될 텐데, 제가 아주 보편화된, 일반적인 이야기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냥 이거 뭐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딱 이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일반적인 거 얘기 들으면, 첫 번째 가정은 저희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심리적 안전지대에 대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우리 팀이든 우리 회사는 관계없이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이 조직 안에서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나에게 절대로 불이익이 오지 않는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런 가정들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그 좋은 가정 중 하나인 것 같고, 뭐 그러면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곳이 불안하면 사람들은 나를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들의 생각들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가 뭐 또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면 상호 의존성에 대한 가정, 이렇게 저희가 많이 표현하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하는 일들은 내가 하는 일의 결과가 다른 내 동료가 하는 일의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사람이 일한 결과가 내 일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집단의 동의입니다. 근데 요즘 가끔씩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여러분들 조직에 가서 그 어떤 팀에 가끔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어떤 팀장님한테 가서 제가 서로 돕고 도움이라는 게 필요하고 뭐 서로 생각을 나누고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팀은요 기획 조직이기 때문에 각자 업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도와준다라는 게 뭐 정보 조금 주는 거 말고는 서로가 서로에 큰 영향을 안 미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사실 그러면 이건 뭐 팀이나 조직을 얘기하기 좀 애매한 거죠, 사실은. 그럼 혼자 일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죠?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리 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이건 가정이라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실제 팩트가 얼마나 많은 도움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산출물이 서로의 다른 새로운 일에 인풋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일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가 같이 뭔가 일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집단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 굉장히 좋은 가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저희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시스템의 자기조정성에 대한 가정,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조직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 우리 조직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나 프로세스나 뭐 리소스, 자원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매 순간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조정되고 조율되고 있다는 집단의 가정입니다. 사실 이것도 다시 말하면 얼마나 가정이니까 얼마나 실제로 많은 것들이 우리 조직 안에 계속 바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냥 보편화 시켰을 때 좀 필요한 좋은 가정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비밀로 제가, 이거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실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일을 시작할 딱 올해가 이제 횟수로 10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기간으로는 9년 정도밖에 안 된 거 같고, 횟수로 한 10년 차 된 것 같은데, 10년 동안 제가 한국의 다양한 기업들에 일하시는 분들 만나고 이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진짜 좋은 문화를 가져간다라는 건 그 어떤 것보다도 전체 구성원들이 이런 가정들을 갖고 있는 게 정말 좋은 문화구나 하고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아깝네요. 그냥 공개하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비웃으실까봐 꼭 공개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이겁니다. 일의 의미와 즐거움에 대한 가정. 너무 뻔한 얘기처럼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 되게 가치 있어, 의미 있는 일 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가정. 내 일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일도,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리고 일 자체는 즐거운 거라는 가정. 그러니까 일 자체가 즐겁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일은 막
일 너무 재밌다, 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일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되게 골치 아픈 걸 했는데, 딱 해결될 때 느끼는 그런 짜릿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게 일이라는 거. 일은 그냥 내가 즐거움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라든가, 그냥 주어진 거니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거기 일하는 사람, 우리 일은 되게 흥미롭고, 뭔가 작은 걸 성취하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 하나를 소개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사랑과 일은 인간다움의 근본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죠? 내 동료, 내 상사, 막 팀장님, 나 괴롭히려고 태어난 사람,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죠? 우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인 것 같아라는 가정. 그런 가정.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가치 있어. 우리 회사가, 우리 팀이 만드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야. 뭐, 그리고 굉장히 즐겁고 흥미로운 일이야. 라는 가정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또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그죠? 일을 해나가실 때 여러분의 조직, 여러분의 주변을 정말 인간다움이 살아있는, 오늘 주제도 사실 그런 거 하나 있죠. 인간다움이 살아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시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